저희 이제 대망의 SVM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VM이 좀 이번 스터디에서 하이라이트인데 왜 하이라이트냐 하면은 중요해서 하이라이트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까지 제일 중요한 토픽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하이라이트냐면 제일 어려워서 하이라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제가 이번에 정리를 특히 SVM 쪽은 정리를 상당히 잘 해놨거든요. 한번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좀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시죠. 일단 옵티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를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실 이것도 그냥 SVM이라고 부르는 게 보편적인데 저는 이 악물고 이걸 SVM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이 악물고 이거 옵티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라고 이렇게 길게 말할 거고 그 이유를 이제 이따가 말할게요. 이제 저희가 로지스틱이나 뭐 퍼셉트론 뭐 어쨌든 뭐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봐도 다른 클래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어떻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잘 세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 로지스틱이면 좀 곡선이겠죠.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냥 그거 다 해볼게요. 근데 이게 그럼 보시면은 H1은 딱 봐도 잘못됐습니다. 얘네가 검정 이격이 있고 여기 두 개 섞여 있어서 뭐 어떻게 구분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H2랑 H3를 보면은 얘네는 여기 H3 기준으로 여기 있는 애들 하얀색으로 예측하고 여기 있는 애들 검정색으로 예측. H2도 여기 있는 애들 하얀색, 검정색 해서 잘 분류를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도 100%로. 근데 저희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직관적으로 H 쓰기 이 직성이 좀 더 좋다는 걸 뭔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만약에 H2에서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테스트 데이터로 이런 곳에 위치했다 해봅시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검정색이 한번 위치해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H2가 그때는 얘를 하얀색으로 분류할 테니까 H2가 되게 센서티브한 어떤 안 좋은 클래시파이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에 반해서 H3는 뭔가 그냥 뭐 이런 데 검정색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잘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잘 됐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뭔가 제너럴라이즈가 잘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 H3가 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제일 뭔가 제일 경계선에 가까운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이제 마진이라 할 건데 이 마진이 최대화가 되는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고를 때 뭔가 안정적이라고 저희는 느낀 거죠. 이 H2A 같은 경우는 제일 가까운 애가 이 검정색이고 이 마진이 엄청 작죠. 그래서 뭔가 저희가 직관적으로 안 좋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마진을 최대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제너럴라이즈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진을 최대화하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는 그런 한번 디시전 바운더리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게 옵티멀 마진 클래시파이어의 아이디어겠습니다. 뭐 직관적인 흐름이죠, 되게. 사실 전 머신러닝 AI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다 이런 직관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로 시작해가지고 막 수식으로 그 채워 나가는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 그래서 빠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거를 그 어디 가서 이제 알고리즘을 짤 때 코드한테 직관적으로 여기가 잘 구분되는 이렇게 코드를 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드 저희 뭐 비주얼 코드 이런 애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뭐 그 레이블 값이 1, 0 이런 식으로 두잖아요. 뭐 1이면은 A 클래스에 속하고 B면 0이면은 B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그냥 굳이 1 마 1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거 사실 퍼셉트론 때도 했어요. 이게 수식으로 표현할 때 훨씬 간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또 펑셔널 마진 뭐 마진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 뭐 펑셔널 마진이라는 거 알아볼 건데 뭐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마진 값이라는 걸 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얘가 뭔 소리냐 하면은 이 이거 뭐야 W 트랜스포의 x가 이건데 이걸 지나갈 때 그 값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 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이건 음수가 됐는데. 음. 아무튼 뭐 그렇다 해봅시다.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애들이 아마 음수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얘네가 어떤 뭐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음수고 여기는 양수인 그런 양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수인가? 여기 양수로 하자.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인 그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디시전 바운드리에서 위에 있는 이 샘플들에 대해서는 그 식을 넣어 보면은 양수가 나온 거고, 여긴 더 큰 양수, 여긴 0 나왔다가 음수, 더 큰 음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때 이거를 플러스 1이라 놓고 이거 마이너스 1이라 놓으면은 얘네는 그 y 값이랑 이걸 곱한 값이 플러스 1이고 양수 값을 곱하니까 플러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음수값이 나오니까 플러스 나오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하얀색이 있었다 하면은 마이너스 1이 양수값에 곱해져서 음수가 나올 거예요. 즉 저희가 그 잘못 클래시피케이션을 행하면은 음수가 나오고, 그리고 잘 하면은 양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값이 클수록 마진이 커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잘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진 값이다 표현되는 거고. 이거 이 미니마이즈 왜 하냐면은 제일 작은 마진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작은 마진을 최대화하는 게 저희 아까 직관이었으니까 이거를 최대화하는 WB를 찾자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저희가 식으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오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W의 크기를, 그러니까 W가 방향은 그대로인데 크기가 엄청 커지는 거죠. 이거 B를 그 W의 크기에 맞게 같이 키워버리면은 이 값이 무한대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디시전 바운더리, 왜냐하면 이거는 디시전 바운더리 W 벡터의 수직인 거고 W 크기가 커진다 해서 W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 사실 그대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W 크기를 키우면은 이게 디전 바운더리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측정하는 마진 값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쇼컷이랑 그러니까 트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희가 원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얘네가 WB 찾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디 그지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 크기만 냅다 키워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원하던 그게 아니죠. 그지 같다는 발언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일단 그 네, 비유였다는 거. 아무튼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뭐, 뭐 없습니다. 뭐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W의 크기를 나눠주면 돼요. 예. 나눠주면 되고, 근데 이 뭔가 공식이 좀 복잡하죠. 이 유도 과정을 한번 살짝만 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예. 그러니까 이 W의 크기와 상관없이 마진이 정해지는 그런 식으로 마진을 측정하고 싶은데, 그러한 마진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면은, 기울기가 W와 동일한 법선. 자,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니까 이거의 그 노멀 벡터인 이게 W겠죠. 예. 이게 근데 지금 다 이것도 W 방향이고 이것도 W 방향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점이 다른 거지. 만약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마진을 측정하고 싶다 할게요. 이 감마 i. 그러면은 W 그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벡터가 이 A 이 점 xi를 지날 때 이 직선이랑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나는 점이 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뭐 어떻게 수직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해서 그 점을 B라 하고 A랑 B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감마 A라고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죠. 뭐 이게 제일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감마 A라 할 거고, 이걸 그래서 좀 이 아이디어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자 XI에서 이만큼 이동한. 근데 방향은 W의 방향이고 감마 i만큼 이동한 이 점이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 있는 이 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B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는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가 0이 될 테니까 그게 저희 정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감마 i에 대해서 쫙 전개를 해보면은 정리를 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W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마진이 정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이제 뭐
W의 크기와 상관없는 마진 해서 지오메트릭 마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더 원하는 바람직한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W를 넣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이 지금 지오메트릭 마진보다는 얘네가 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잘 표현하고 싶으면 W의 크기가 1이라는 제약 조건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약 조건을 하나 준 상태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었고 그때 뭐 이 감마 WB를 찾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학적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정의했으니까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야겠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막 미친 그 옵티마이제이션 그 전개들이 막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뭐 결국 계속 그 직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니까 천천히 이해하시면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제가 아까 막 그 커널에서 얘기했을 때 세타라는 애를 어떤 좌표로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좌표로 보는 그런 거를 이제 듀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문제들을 조금씩 바꾸는데 다 똑같은 문제라면 그것도 어떻게 듀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금 막 계속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안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W는 1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찾는다는 이 조건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막 어떤 막 이런 뭐 이런 곳에서 막 맥스니까 이런 거를 찾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근데 이 먼 위에서만 찾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근데 놀랍게도 좀 바꿨더니 처리를 안 할 수 있더라. 이게 놀라운 거죠. 아무튼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빌드업을 한번 하면은 자 W의 크기가 1이다라는 제약 조건을 그냥 저희가 이거를 W에 대한 크기로 나눠버리고 뭐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걸 없앨 수 있다 합니다. 왜 이게 이거랑 왜 같지?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감마 햇은 그 펑셔널 마진입니다. 여기서는 지오메트릭 마진이고 즉 여기서 펑셔널 마진은 그 W의 크기가 영향을 받았었죠. 아무튼 이게 어떻게 저렇게 바꿀 수 있었냐면은 저희가 펑셔널 마진이랑 지오메트릭 마진 식을 비교해 보면은 그냥 여기다가 W의 크기만큼 나눠 놓은 게 이 지오메트릭 마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이거 집어넣으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대로 이거 하나만 썼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WB 크기를 막 조정해가지고 아까 펑셔널 마진에서 막 그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은 이 제약 조건을 W의 크기와 B의 크기를 각 이렇게 바꿔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W와 같은 방향인데 어떤 크기가 다른 어떤 W 햇이라는 애를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감마 햇 배만큼 차이 나는 얘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W 햇 B 햇이라는 애를 그 대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굳이 식을 바꾸잖아요. W 대신에 이제 이걸 넣고 B 대신에 이거 넣은 거죠. 그러면 감마 햇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W의 크기는 감마 햇 곱하기 W 햇의 크기일 테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WB로 돼 있긴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W 햇이랑 B 햇을 찾으면은 지금 이 관계로 인해서 이거 세 개를 찾으면은 이 W랑 B를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여기 뭐 WB에 대한 식 말고 그 W 햇 B 햇을 바로 다뤄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감마 햇이라는 것도 변수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 W 햇이랑 B 햇 찾아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 해도 아까 그 몇 배 했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나 그냥 몇 배 안 했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랑 똑같았던 것처럼 그냥 W 햇 B 햇 찾아가지고 바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가 이거를 굳이 W 햇 B 햇이로 표현 안 하고 그냥 편의를 위해서 W B로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감마 햇안 들어가니까 그냥 감마 햇도 뺄게요. 이런 W B 찾아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 찾으면은 저희가 원하던 거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식이 굉장히 단순해졌죠. 아까에 비해서. 왜냐? 아까는 이 식 한번 볼까요?
감마도 찾아야 되고 W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되고 감마를 추가로 찾아야 되고 이거 맥시마이즈 해야 되고 W의 그 크기가 1이라는 그리고 뭐 감마 이상보다 커야 된다는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거 저희가 뭔가를 정보를 갖다 버린 게 아니고 정말 그대로 똑같이만 잘 바꿨더니 좀 더 다루기 편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한 수 더 떠가지고 이 W의 크기를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할게요. X분의 1이라는 애를 다루면은 얘는 이제 막 이렇게 생기고 불연속 지점이 있고 미분이 이때 안 되고 막 이런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W의 크기 분의 1 이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그냥 이 W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거로 생각해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W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거는 그냥 W의 크기 제곱하고 2분의 1 그냥 이 제곱한 거에 최소화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이 식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바꿔서 다룰 수 있더라.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리스트 스퀘어가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미분이 되고 그리고 그 리스트 스퀘어 때 이 2차 곡선 이어가지고 컨벡스 해가지고 여기서가 미니마이제이션이 이런 성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질들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잘 바꾼 겁니다. 즉 저희가 이거로 시작했던 문제가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듀얼이라고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듀얼이라고 잘 안 부르긴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똑같은 문제여가지고 바꾼 다음에 이 WB를 찾아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으면은 그게 저희가 찾는 옵티멀 마진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 이렇게 좀 문제가 단순해졌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 WB는 그래서 어떻게 찾을까? 그러니까 뭔가 쉬워졌다는 거 아까에 비해서 쉬워졌다는 거 알겠는데 사실 지금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조금 좀 막막할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찾을까 했을 때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저희가 당장 잘 가장 흔하게 떠오를 법한 방법은 그리고 가장 바로 떠올려야 할 방법은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냥 로스라는 걸 알고 그레디언트 구할 수 있으면은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만약에 그 로컬 그런 문제들만 빼면 아무튼 그럼 이제 지금 저희 이렇게 돼 있지만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해가지고 이거만 로스라고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스는 이 컨스트레인트도 다 해결을 해준 상태로 뭔가 표현이 돼야 그때 로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로스를 못 구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스텝 밟을 겁니다. 예. 아무튼 이 WB를 찾을 때 이 그레디언트 기반한 방법으로도 저희가 만약에 로스를 정의할 수 있다면은 찾을 수 있다. 이거 믿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다. 그거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냥 다른 기호들을 쓰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다른 기호를 굳이 넣었냐면은 해야 될 게 많아서.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거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라그랑지, 프라이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최적화 이론 얘기입니다. 최적화 이론 얘기고 경제 수학 이런 데서도 다루고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흔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최적화 그런 거죠. 어, 아시는 분들은 뭐 넘어가 됩니다. 아무튼 조금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좀 다뤄본다고 할게요. 뭐냐면은 이것도 이거 안에 포함이 되는데 결국 그냥 어떤 F라는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 시킬 거고 그때 W 값이랑 뭐 이게 이 FW 값을 찾고 싶은데 근데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런 걸 한번 봅시다. 저희가 방금 했던 그거죠. 그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뭐 L, 라그랑지를 부르는데 이런 함수를 갑자기 정의를 할게요. 알파, 베타 덕자 어디서 튀어나왔어. 자, 보시면은 이런 식을 이렇게 잘 해볼게요. 왜 했냐? 이거 한번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알파는 지금 이 부등식 이니퀄리티에 곱해져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베타는 지금 이 이퀄리티에 해당하는 식. 그러니까 지금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면 이게 0인 거고 이게 또 이 경계에 있으면 0인 거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곱해가지고 알파 베타라는 것도 같이 변수에 넣어서 이렇게 라그랑지라는 애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거 왜 했냐면은 여기서 이 맥시마이즈 자, 이 알파 베타라는 애를 저희가 이 이니퀄리티랑 이퀄리티에다가 임의로 곱해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 식에서 알파 베타로 맥시마이즈 한 식을 어떤 뭐 세타 P 이렇게 두고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고 그때 값이 F 그
세타 PW 값이 이 FW 미니마이 그 최소값 미니멈 값이더라. 이 얘긴데 말이 상당히 좀 그렇죠. 자, 무슨 소리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갑자기 알파 베타 등장하고 L 등장하고 맥시마이즈하고 세타 P 기호들의 향연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더라. 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 그런데 한번 천천히 이해를 해보시죠. 저랑 같이. 이게 왜 그렇게 되나를 볼 때, 자, 일단 이 갑자기 L을 저희가 이 FW에다가 이런 거를 추가했는데 이 항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때 그 어떤 웨이트들의 크기들도 같이 줄이면서 로스를 또 줄이게끔 그래서 웨이트들의 크기를 어떤 페널티 텀으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줄이고 싶어서 얘네들도 그런 페널티 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페널티 텀이 어떤 페널티 텀이냐 하면은 얘네가 이 제약 조건을 안 지키면은 페널티가 엄청 커버리게끔 그렇게 페널티 텀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FW를 찾고 싶은 거지.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WFW는 저희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페널티 텀은 그냥 말도 안 되게 엄청 크게 줘버리고 이 W를 찾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저희가 항상 이 제약 조건 하에 미니마이제이션을 찾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알파들은 지금 베타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 알파들에 대해서는 지금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만약에 알파가 음수라고 해봅시다. 아, 네, 알파가 음수라고 해봅시다. 알파 음수야.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부등식 이니퀄리티를 만족하지 않고 어떤 G1W가 0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스여가지고 줄이고 싶어야 되는 건데 이 G1W가 양수면은 오히려 이 로스가 줄여지는 방향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알파들의 양수로만 놓고 그0 이상의 수로만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가 만약에 G1W가 양수야 방금처럼 그러니까 0이 아닌 양수야 그러면 만약에 알파 1을 그냥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얘가 L 값이 그냥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줄이고 싶은 우리가 찾고 싶은 W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게끔 설계가 된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 맥스 알파 베타를 한 세타 PW에 대해서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거가 이제 저희가 찾는 그거라 했는데 맥스 알파 베타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너 이 조건에 만족 안 해? 그러면은 내가 로스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하는 게 이 맥스 알파 베타입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만족하지 않았으면은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알파 베타를 선택하는 게 얘네 스텝에서의 일이니까 바로 컨스트레인트 만족 안 했어. 그럼 너 바로 알파1 바로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래서 L 바로 무한대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하는 게 얘네 맥스 그가 행하는 과정이란 거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으면은 뭐가 됐든 간에 바로 얘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저희가 적어도 여기서 이거 다 만족하고 W 아무거나 대입하면은 그거 무한대보다 작잖아요. 어떤 상수값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훨씬 좋게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준 거고 즉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항상 무한대가 나오고 컨스트레인트 만족해야만 FW로 다루는 이런 문제로 저희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은 왜 이 페널티 텀이 0이 되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GIW가 그러니까 0 이하여야 되잖아요. 음수가 되면은 FW가 더 작아진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맥시마이즈하는 알파 베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G1W가 만약에 음수잖아요. 그러면 알파 1은 얘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니까 그냥 0을 넣어줘야 됩니다. 알파 1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믿지는 장사를 안 하는. 그러니까 항상 만족하면은 FW 나오고 만족 안 하면 냅다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이런 식이 저희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맥시마이즈한 세타 PW에 대해서 저희가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W를 찾을 수 있더라. 가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는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세타 P에 대해서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는 거잖아요. 이 알파 베타로 막 어떻게 식이 좀 복잡하게 엄청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게 만약에 혹시나 그 알파 베타 다 그 안 보이고 그냥 W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쁘게 잘 하나 식이 나온다면은 그 식 세타 PW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거 돌려버리면은 저희가 원하는 W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좀 더 할 거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세타피 W를 그 최소화함으로써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Primal Optim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세타피 W. 예. 그래서 여기 P가 아까 왜 P냐면은 Primal의 P예요. 예. 그래서 그거다. 하고 자, 어 그래서 이 저희가 지금 이거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그냥 GI랑 F에다가 이렇게 다 대입만 해서 하면은 똑같이 프레임워크 써서 그 이 프라이머 옵티마이제이션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안 써놨는데 아래에서 다룰 거라서. 근데 아무튼 이거를 안 해봤지만 그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존재해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프라이멀로 완성된 식을 보면은 어떤 커널 트릭 같은 거를 활용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내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커널 트릭 이런 거를 못 쓰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단점들 그 좀 이따 얘기할 방법에 비해서 듀얼 방법에 비해서 안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존재를 해서 그래서 듀얼 방법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게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SVM 그 옵티멀 마진 클래시파이어 경우를 살펴보면은 그렇더라. 그래서 좀 당위성을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또 듀얼, 젠장 또 듀얼이야. 자, 듀얼이라는 것도 할 겁니다. 뭐냐면 이거 이제 듀얼이라는 게 좀 같은 거를 그냥 다르게 다루는 거죠. 저희가 방금 맥시마이즈 하고 미니마이즈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식으로 쓰면은 민 맥스 붙어서 미니맥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저희 이런 거를 찾는 게 저희의 그 오티마이제이션이었고 근데 이게 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야, 그 미니 맥스 하거나 맥스 미니 하거나 그거 아닐까? 뭐그 순서는 다른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적분 순서 막 그냥 갑자기 뭐 무지성을 바꿔버리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적분 순서 무지성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해석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것처럼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딱 적분 순서 같은 느낌이네요. 예. 아무 데나 바꾸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걸 이제 그 뭐 맥시민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듀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개 방식은 똑같습니다, 결국. 세타 D 이거 듀얼이겠죠? 세타 D라는 식을 이렇게 먼저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이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맥시마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면은 어떤 걸 찾을 수 있겠더라. 이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아까 찾은 프라이머 그때 뭐 구한 값을 피스타라 하고 이렇게 듀얼로 구한 것을 디스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니 맥스로 찾거나 맥시 미니로 찾거나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으니까 디스타나 비스타나 피스타나 디스타나 피스타나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자 실제로 항상 같진 않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게 항상 피스타가 디스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점은 그 항상 성립하되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만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를 저희가 weak duality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상황이 이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상황을 strong duality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부등호는 왜 항상 성립할까를 보면은 일단 좀 나이브하게 직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맥스하고 미니 하는 거, 미니하고 맥스 하는 거. 그러면은 얘는 이제 맥스 한 상태에서 떨어질 일만 남았고 얘는 미니 한 상태에서 커질 일만 남았으니까
항상 이게 운 좋으면 이렇게 같아지는 거고, 근데 그래도 항상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P스타가 항상 D스타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 이런 직관으로 좀 나이브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리거스한 직관으로는 모델 스페이스, 파라미터 스페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첫 발이 중요한 거죠. 첫 발을 예를 들어서 좋은 비유가 없을까요? 음, 음,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수학도 잘하고 싶어.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시작을 수학 공부부터 하면은 축구 잘 못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의 메인 목적은 축구 선수란 말이죠. 축구를 최대한 잘해야 돼. 근데 수학을 먼저 막 해가지고 고등학교로 어디 과고를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축구를 하겠다 하면은 축구 실력이 그렇게 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축구 선수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은 일단 축구 선수가 돼야죠. 그 다음에 수학을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저희가 뭐야 피스타 이 이 프라이머를 다룰 때는 먼저 맥시마이즈를 하는 알파 베타를 찾고 그 다음에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는데 그 듀얼의 경우에는 미니마이즈를 하고 그 뭐 어떤 W에 대해서 알파 베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J에 비해서는 좀 작단 말이에요. 그 경우의 수가. 그래서 그 한정된 경우의 수에서 그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알파 베타를 찾으니까 이 저희가 실제로 활용하는 모델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좀 달라가지고 피스타가 더 많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스타가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좀 더 엄밀한 직관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윅 듀얼리티는 항상 성립하지만 스트롱 듀얼리티는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상황에만 성립을 한다. 그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이런 걸 한번 봅시다. x 세제곱을 미니마이즈 할 건데 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는 이런 뭐 제약 조건을 따르는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면은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증가하니까 얘가 최대한 미니마이즈 하고 싶으면 최대한 왼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이너스 1. 예.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때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뭐 다들 아실 걸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는 문제지만 그 굳이 한번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프라이머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부등호 그리고 알파는 0 이상이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알파에 대해서 먼저 맥시마이즈 그러면은 자 x가 만약에 마일보다 작으면은 얘가 양수가 될 수 있고 얘는 맥시마이즈 해버려가지고 알파를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러면은 그 L 그 로스 이 라그랑지 이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고 그거 아니면은 얘를 맥시마이즈 하느라 얘가 음수가 되니까 알파를 0 하는 게 최선의 선택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세타 p 프라이머 그 프로블럼이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x를 찾으면은 무한대보다는 당연히 얘가 낫겠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최성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찾았던 이 답 마일하고 같은 거 볼 수 있죠. 프라이머는 직관적으로 항상 맞기 때문에 저희가 찾던 답이랑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듀얼은 특수한 상황에만 다르다. 같다. 근데 그거 한번 보면은 자 저희가 아까 L 이렇게 정의했어요. 듀얼이니까 먼저 미니마이즈 한번 시켜요. 먼저 미니마이즈 시킨데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여기서 이 알파가 뭔지는 변수인데 아직 x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지금 알파 그러니까 x 1차에 대해서 알파 곱해져 있고 x 3차여가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얘 엄청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는 좀 적당히 플러스 무한대여가지고 얘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알파 값은 결국 그냥 그 1차 곱이어가지고 큰 성능을 못 내요. 그래서 알파 값이 뭐든 간에 그냥 항상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가장 그 애를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는 그 값이란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알파 값에 관계없이 그냥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 왜냐하면 x를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로 선택해 봤더니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나오지만 얘가 더 빨라가지고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알파 값을 뭘 선택하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같지 않고. 그러니까 듀얼은 이런 상황에서는 프라이머리랑 같지 않더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한 이유가 맥시 미니나 미니 맥스나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맥시 미니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거니까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할 뭐 하는 상황을 저희가 원하는 건데 그런 상황 그런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 어떤 조건이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보시면은 자 F가 어떤 함수인지도 지금 아직 안 정해놨고 G가 어떤 함수인지도 안 정해놨고 H가 무슨 함수인지도 안 정해놨습니다. 이 경우의 수는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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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뭔가 if and only if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낸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대체해서 sufficient condition 그러니까 즉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strong duality를 만족하는 이런 조건들 알려진 게 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sufficient condition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스트롱 듀얼리티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죠. 되게 빡센 그런 것만 찾아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잘 볼 사람은 누굴까 했더니 냅다 6월, 9월 모의고사 그 만점들만 그 찾아버리면은 뭐 당연히 수능 잘 본 사람 적당히 찾을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엄청 빡세게 걸러내는 건데 아무튼 그런 서피션트 컨디션으로 두 개가 알려져 있는데 이건 뭐 대충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컨벡스 프로블럼인데 그 이렇게 이게 만족한다는 거고. 근데 저희가 자 이게 이제 KKT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아무튼 KKT 컨디션이 뭐냐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다룰 문제가 디퍼런셜블하고 컨벡스하다면은 얘는 이제 컨벡스 할 때 이 서피션트였는데 그 디퍼런셜하고 컨벡스 하다면은 if and only if 저희가 찾던 그거 사랑스러운 조건 자 이걸 만족한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저희가 아까 옵티멀 마진 클래시파이어에서 다룬 그 식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이 식인데 이거는 지금 미분 다 되고 그 컨벡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KKT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은 저희가 스트롱 듀얼리티를 만족해서 맥시 미니를 찾아도 그 저희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f and only if이기 때문에 즉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디퍼런셜하고 컨벡스한 이 상황에서는 만약 이 KKT 컨디션 제가 아래서 후술할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조건인 거죠. if and only if라는 게. 그러고 자 KK 컨디션 이것이 뭐냐 하면은 보시면은 아까 그 식 있고 라그랑지 해놨고 했고 만약에 모두 다 디퍼런셔블 하고 FG 여기서 보면은 F는 이 오브젝티브 그리고 G는 이니퀄리티가 컨벡스하고 HJ 이거는 이제 그 등호 조건이죠. 어파인 하다면 어파인이라는 건 이제 대충 리니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참고로 어파인이면 컨벡스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컨벡스 앤 디퍼런셔블 프로블럼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프라이머리랑 듀얼이랑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이 문제는 그거 다 만족하기 때문에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지만 찾아내면 된다 이 얘기겠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KKT 컨디션 이렇게 있는데 그 직관적인 이해 잠깐 언급을 해보죠. 자, 조건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순서를 2번부터 가보죠. 2번. 자, 우리가 찾는 W 스타는 이 등호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가 이거 만족하는 만족하면서 F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걸 찾고 싶은 건데, 만족 안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말가저런 소리 하지 말고. 자, 2번, 3번 당연히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했을 때, 이게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L이 컨벡스 앤 디퍼런셔블이고, 그래서 그 컨벡스하고 디퍼런셔블 하다는 거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미분 가능하면서 이런 점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도함수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0이잖아요. 그레디언트 0을 만족하는 애가 미니마이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가 L 라그랑지 L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0이다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거 4번. 저희 처음부터 깔고 시작한 그거죠. 5번이 사실상 핵심인데 자, 5번이 뭐냐 하면은 뭐 누구는 뭐
듀얼 컴플리먼터리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컴플리먼터리 슬랙니스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자, 뭐냐면은 자, 만약에 일단 1부터 4까지가 성립한다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다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은 그 직관을 좀 벗어나서 그냥 식으로부터 유도가 된 그 조건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은 3, 4, 5번이 다 같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음수거나 0이고 얘는 양수거나 0인데 그 이렇게 한 개 0이 된다. 뭐냐면은 자, 만약에 알파 i가 0보다 커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 GIW 해시 음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는 순간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음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0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아, 이건 뭐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네요. 아무튼 그냥 이게 양수면은 얘는 0을 만족해야 되고 이게 0이면은 얘가 그냥 등호 성립 안 하고 짝기만 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둘 중에 하나를 항상 만족을 해야 된다. 이 얘기겠고. 아무튼 이게 이제 좀 이따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KKT 컨디셔닝 저런 거란 거 알고 그래서 저희 다루고자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그게 잘 바꾼 다음에 KKT 컨디션 만족하면은 저희가 맥시 미니를 구하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구할 수 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생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원래 다루던 옵티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볼게요. 그걸 이제 듀얼 폼으로 다루겠다. 즉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문제는 지금까지 프라이머도 다룬 거고 이거를 이제 자 라그랑지 아까 그냥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그 식만 다 대입한 겁니다. 대입하고 그래서 KT 이게 그 디퍼런셜하고 컴플렉스 하기 때문에 KT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W 스타 뭐 알파 스타를 찾아보면은 자 이게 1번 그 L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0이다라는 거 그냥 전개해서 구한 식이고요. 즉 W는 이걸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등식이 만족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하나 찾아냈고 그래서 만족해야 되니까 그냥 L에다가 W 대신에 이거 넣고 이것도 사용하고 하면은 L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냥 전개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찾아냈고 그거를 이제 남은 그 KKT 컨디션 제가 지금 하나만 썼잖아요. 나머지 것들이랑 같이 반영해서 써보면은 이렇게 총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하던 맥시 미니 문제가 된 거죠. 아,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좀 형태가 좀 다른. 그리고 아까는 여기 보시면은 WB가 변수로 이걸 뭔가 행했는데 이제는 알파만 변수로 두고 뭔가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 문제를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좋은 알파를 찾아가지고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W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B도 찾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듀얼이다 이거고. 예, 그래서 이제 추가로 아까 제가 위에서 중요하다 했죠 이거. 듀얼 컴플리멘터리 컨디션. 이게 식을 잘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파 스타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만약에 알파가 0이면은 얘가 그냥 뭐 어차피 뭐 음수 나올 테니까 음수거나 0이거나 뭐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다. 알파는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0이라는 게 뭔 소리냐 하면은 이게 아까 그 말진 뭐 데리베이션 유도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이게 그냥 그 마진이랑 같을 때 그 값이거든요. 즉, 그 여기 보시면은 디시전 바운더리 있고 이게 마진을 방영한 마진 바운더리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진 바운더리 위에 있는 x들이라는 거죠. 즉,
알파 i가 0이 아니라면은 그때 xi들은 이 마르진 경계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즉 이렇게 알파 i가 0이 아니면은 이 샘플들만 알파 i가 0이 아니다. 이거 얘네들은 모두 알파 값들이 0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는 총 n개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런 애들, 즉 알파 i가 0이 아닌 애들만 저희가 그때의 샘플들의 인덱스들을 s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그때의 샘플들을 저희가 서포트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저희가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저희가 주제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 했잖아요. 슬슬 그 막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알파스타 어떻게 찾았다 생각해보고 그 디시전 바운더리 그 아까 W 이렇게 찾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대입해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W 이렇게 나오고. 근데 보시면은 알파가 0이면은 아무 쓸모가 없죠. 알파 0일 때 그 X와 Y들은 저희가 전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닐 때의 X, Y들만 저희는 궁금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B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구해보면은 예,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할 때 더 이상 N개의 샘플이 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 이 샘플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디시전 바운더리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만 갖고 있으면 저희는 디시전 바운더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n개의 샘플이 필요하지가 않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아래서 보죠. 아무튼 디시전 바운더리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는데 B스타는 뭐 어떻게 찾을지 아직 안 써놨는데 근데 뭐 찾을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이런 뭐 전개를 한번 보면은 뭐 알파가 0이 아닐 때 다 마이진 경기 위에 있고 얘네들은 지금 다 올바르게 이미 다 분리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진 경기 위에 있다는 거가 지금 원래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 얘기일 텐데 1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네 이거를 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 네네. 이걸 만족을 하고 이거 풀면은 B 스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샘플 하나에 대해서 찾으면은 물론 코스트는 적겠지만 근데 이 그 저희가 플로팅 그 포인트 그 에러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샘플 민 뭐야, 여러 개 평균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뉴메리컬하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그, 그 서포트 벡터 많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샘플 민으로 그리고 이때 어떤 테크닉을 썼냐면은 여기서 YJ를 양보에다 곱해주면은 YJ 곱하기 YJ는 1이거든요. 왜냐면 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는데 제곱하면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없어지고 YJ 생기고 그리고 B 스타 남겨놓고 넘기고 저쩌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는 서포트 벡터의 총 개수 그랬고 이렇게 하면 B 스타 살 수 있더라. 자 여기서도 이 B 스타를 구할 때도 저희는 서포트 벡터만 필요하죠. 보시면은 즉 저희는 이제부터 n개 샘플이 총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싹 거쳤으면은 그 뒤부터는 이 모든 샘플을 다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포트 벡터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 디시전 바운더리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즉 저희가 그때부터는 코스트도 더 적고 그리고 메모리도 이제 그 왜 n개의 샘플을 만약에 n이 10억 개면은 10억 개를 다 보관하고 있고 항상 그 메모리에 접근하면은 그 상당히 느려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조금만 다루면 된다 하고 그로부터 이제 스팔스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자 디시전 바운더리 C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 보시면 X가 어디 들어갑니까? 자, 지 내적 안에 싸져 있죠. 이 이너 프로덕트 안에. 네. X 값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커널 트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저희 지금 그냥 X로 놨지만 이걸 그냥 파이 X로 놓고 그 그냥 K로 식을 다 바꿔버리면은 파이 X 놓고 이거를 K에 XI, X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저희가 이게 어떤 피처 매핑인지 이게 뭐 X인지 파이인지 뭐 알바 아니고 저희가 K를 뭘 고르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하이 디멘셔널 그 벡터 스페이스를 활용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논리니어 뭐 이런 것도 다 활용할 수 있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하던 거 대신에
이거를 쓰고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RBF 커널을 사용한다면은 얘는 이제 그 무한 차원에다가 그논 리니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 리니어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무한 차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리니어 세퍼레이팅 하고 그걸 다시 끌고 와 보니까 막 논 리니어 논 리니어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이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거를 딱 이거죠. 2차원에 있던 애들을 쑥 보내가지고 3차원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잘 나눌 수 있더라. 그리고 그걸 다시 끌고 와 보니까 동그라미가 되더라.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자 저희가 굳이 그 적당히 뭐 단순해 보던 식을 굳이 막 복잡하게 변형시켜가지고 듀얼 옵티마이제이션 했다 하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잘 구해봤더니 확실히 그 장점들이 있더라. 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긴 하더라. 이유가 있긴 하구나. 그래서 지금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프트 벡터만 이용할 수도 있고, 조금만 이용할 수도 있고, 커널 트릭을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논리니어하게도 뭔가 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서포트 벡터를 활용하는 이런 알고리즘이니까, 저는 이때까지 그 아득바득이 갈면서 옵티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왜냐? 저는 이제 서포트 벡터를 써야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강경한 입장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